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북한의 정세를 파헤치는 수근수근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준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수 씨. 네, 준현 씨. 완연한 가을이죠? 이제 추워요, 좀. 가을이 네. 아니라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이 된다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팜피리네스? 자꾸 그렇게 간접 광고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자, 이렇게 추워지는데 개성공업지구에서 정말 찬바람 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좀 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딱 그런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는 아이에게 떡을 주는 게 아니고 우는 아이한테 뺨 한 대 더 때린다. 그게 바로 인간 오작동, 김정은 일당 아닙니까? 오작동이 아니고 오작품. 오작품? 저는 오작동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인간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지난 4월에 북한 네. 당국이 개성공업지구를 일방적으로 폐쇄를 한 다음에 기업들이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일감 다 끊기고 네. 해외 이제 바이어라고 하는데 물건 사가는 사람들이 이런 데를 어떻게 믿고 계속 사가냐 이러면서 이제 많이 신용도도 떨어져 버렸고 다시 지금 뭐 개성공단을 다시 재가동하기로 했는데 결국 또 뭐 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입주 기업들 세 곳이 사업 포기를 했대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바로 지금 이익이 나도 모자랄 판국에 갖고 있으면 계속 손해가 커지니까. 그죠. 더구나 지금 빚내서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뭐 경업 네. 보험금 뭐 이런 것도 타서 들어갔는데 그 이율도 또 높아진다라고 하고 네. 아니 뭐 견디기 어려운 거죠. 최근에는 뭐 휴업 수당을 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40달러. 그러니까 아니 그 북한 근로자들이 쉬게 된 이유가 김정은이 막말로 해서 그냥 갑자기 끊어서 그런 건지 왜 그게 남한 기업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또 그걸 휴업 수당을 줍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막 빚내서 다시 들어가서 가동을 하다 보니까 정상 가동이 안 된 데도 있고 그렇죠. 아직 준비가 안 돼서 한 데도 있는데 야 그럼 우리 못 나가니까 휴업수당 40달러씩을 달라고. 이거 진짜 생각이 없는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세 곳인데 10개가 지금 10개가 고민 중이대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2차로 들어가려고 이미 땅을 이제 뭐 임대를 받아놓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5곳이 벌써 포기했다. 뭐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뭐 요즘에 그 관광특구 그렇죠. 막 관광특구, 경제특구 뭐 하겠다 하는데 도에다 2개씩 한다는데 5만 명밖에 안 되는 이 개성공업지구 하나 제대로 못하는 정은 씨가 할 수 있을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네. 시작을 우울한 기사로 시작을 했는데요. 역시 두 번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것도 우울합니다. 네. 또 좀 약간 저는 이 소식 듣고 대단히 뭐 한 작은 사회의 그렇죠. 몰락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다룰 주제는 조총련, 일본에 있는. 예. 뭐 북한에서는 총련이라고 보통 네. 표현을 하죠. 그렇죠. 예. 한때 47만 명의 회원이 육박을 했는데, 그러니까 47만 명이면 네. 보통 이제 일본에 있는 그 우리 한국 국적이든 뭐 북한 국적이든 제1교포를 통틀어서 60만 정도가 있다고 해요. 야, 그러면 그 중에 거의 3분의 2네요. 그렇죠. 거의 다 이 총련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7만으로 확 줄었대요. 줄었죠. 하루 100여 명씩 탈퇴를 했다고 하니까. 그 탈퇴를 한 사람들이 네. 공교롭게 또 한국 국적으로 다 취득해 버린. 그래서 이제 민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민단 회원 수는 네. 또 이렇게 확 늘어나 버린. 그래서 이제 북한과 지금 한국의 뭐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1955년에 조총련이 생겼는데, 네. 자, 그 제1동포 사회에서 군림해왔던 아니 엄청났어요. 제1동포 네. 사회뿐만이 아니라 일본 정재계에서도 조총련의 눈치를 많이 봤잖아요. 표, 그렇죠. 그다음에 자금, 47만 표인데 돈도 있고, 돈도 네, 많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일본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작은 하나의 나라. 왕국. 예. 그래서 뭐 도쿄에 본부가 있고 각 지역마다 지부가 다 있고 그래서 또 은행들도 다 갖고 있고 네. 언론사도 갖고 있고 뭐. 학교도 있고. 그니까요. 네. 그래서 뭐 거의 군대와 경찰을 뺀 하나의 국가였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조총련 흥망성쇠사. 몰락사로 할까요? 흥망성쇠 몰락사로 합시다. 몰락사로 가야죠. 몰락사, 안락사 말고 몰락사.
그런 개그에 정말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전 난감합니다. 예. 아마 제가 이런 말에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네. 있죠. 뭐 집에 들어가서 잠자기 전에 네. 빵 터지는 개그니까 이런 건. 그럼 본격적인 그 비하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총련의 몰락을 보면 역시 수령을 따라가면 패가 망신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총련이 이제 사실은 엄청났어요. 그렇죠. 초기에 그 북한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그 김일성한테도 많은 돈도 바치고 선물도 바치고 사람도 얼마나 보냈어요 북한에. 그러니까 1년에 그러니까 뭐 1979년도에 이제 단기 네. 방문이 본격화되면서 그때부터 연간 한 30억엔 그러니까 뭐 달러로 따지면 3천만 달러 정도가 네. 3천만에서 6천만 달러가 매년 북한으로 들어갔다 이런 추정치가 있죠. 자 그러면 총련이 그렇게 많은 인원수도 가지고 있었고 또 자금력도 엄청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해 한 250억 달러 정도를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뭐 또 이제 약간 총련이 불법적인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뭐 부동산 투기도 하고 그렇죠. 빠칭코 도박 사업 뭐 그다음에 도박이죠 뭐 도박. 매춘이나 뭐 네. 이런 것도 좀 손을 댔고 네. 그래서 돈 눈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총련이 나름 뭐 은행도 있었으니까 파산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게 언젠가요? 뭐 80년 90년대에 거의 일본 경제가 침체기였는데 그때와 맞물려서 이제 97년도에 오사카 은행이 파산되면서 일본 정부에서 한 3천억 엔 정도를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그냥 줄줄이 계속 파산을 했죠. 근데 이제 그런 은행들이 무너질 경우에 일반 시민들한테 피해가 크니까 그렇죠. 국가에서 돈을 줘서 이제 구제를 해준 건데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조총련 은행들이 뭐 파산하건 말건 사실 별 상관은 없는데 일본 정부는 그게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니까 돈을 줬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투입을 한 거죠. 근데 결국은 그 빚을 못 갚고 총련이 못 갚으니까 그렇죠. 지난해인가요? 그러니까 예. 도쿄에 있는 총련 본부 건물을 매각을 했어요. 판매를 그렇죠. 이제 경매에 붙여가지고 일본 정부도 이제 거의 1조엔 가까이 집어 넣는다. 공적 네. 자금을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줄줄이 파산하고 뭐 또 북한하고 관계가 되게 안 좋아졌었잖아요. 뭐 납치자 문제 이제 김정일이 그냥 인정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니 얘네들을 위해서 우리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세금을 투자를 해줘야 돼, 넣어줘야 돼 이런 반대 여론도 많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지지부진되면서 이제 아예 이제 조총련은 거의 다 파산된 거죠. 저는 총련 본부 가봤거든요. 도쿄에. 진짜요? 네, 도쿄에 오. 가봤어요. 상당히 커요. 거기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질 않고 밖에서만. 철문 앞에서 시위를 했거든요. 북한하고 똑같아요. 뭐 김일성 뭐 동지는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뭐 있어요. 작은 그냥 네. 북한이네요. 북한- 일본에 있는. 근데 한 해 총련이 운영하는 뭐 빠찡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벌어들인 게 연간 10억 달러고 예. 총련 산하에 거느리고 있던 은행에서 운영했던 뭐 자금력이 한 250억 달러쯤 된다고 해요. 자료를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잔고. 예, 장고 한 해 장고가 네. 근데 북한의 조중 무역액이 한 60억 달러쯤. 그렇죠. 60억 달러 정도 되니까. 되죠. 엄청난 거죠. 한 나라에 물론 워낙 북한이 무역을 그렇죠. 액수가 적지만 워낙 북한이 못 사니까 그렇긴 한데 그거에 비해서도 상당히 자금력이 있는 엄청난 규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총련이 왜 파산을 했고 예. 도대체 뭐 때문에 했나? 예. 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어찌 됐건 이제 조총련이 잘 나가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위기가 왔던 걸 이제 사람들이 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건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는 게 이제 뭐 80년대 중후반 넘어서 90년대 중반에 그 북한에서 이제 고난행군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김정일이 너무나 많은 돈을 요구했고 많이 바치다 보니까 위험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사실 그 전에 한 70년대부터 그 친척들을 통해서 돈을 일단 상납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때 뭐 작은 돈이지만 네. 뭐 계속해서 받았었고. 그러니까 너 들어오면 친척 만나려면 돈 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돈 또 뽑아 먹고 그렇죠. 개성공단하고 똑같잖아요. 월급 그렇죠. 주고 음. 거의 안 주고 다 띄어 먹고 이렇게 돈 그 뺏어 강탈질을 하기 시작하다가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80년대부터는 아주 대놓고 김정일 김정일 예. 등장하면서
대놓고 했대요. 그렇죠. 뭐 대놓고 이제 뭐 돈 내놔라, 충성 자금 내라. 그리고 또 이제 웃긴 건 조총련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 사람들, 조총련도 모르게 뭐 다른 뭐 일본에 있는 기업인들 포섭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도 돈도 그냥 충성 자금 내놔라 해서 가져가고. 제가 그 수법을 봤는데 네. 그 일단 통장으로는 안 보내요. 기록에 남으니까. 아, 그렇죠. 진짜 네. 김정일이 머리가 그런 데는 되게 비상해요. 증거를 안 남기잖아요. 왜냐하면 그 일정 액수가 가면 세무조사가 들어가거든요. 국가 그렇죠, 그렇죠. 정부에서. 그러니까 안 남기기 때문에 뭘 했냐면 만경봉호 예. 들어갔잖아요. 일본에. 예, 그렇죠. 그 납치자 문제 불거지기 전까지 지금 뭐 80년대에 만경봉호가 계속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뭐 예전에 대외연락부장 했는 강주일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 그 대남 뭐 이런 사업들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딱 해서 지령을 내린대요. 돈 얼마 갖고 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뭐 허종만이든 뭐 누가 한덕수든 가서 받으면 그거를 각 지부로 쫙 퍼뜨려가지고 지부에 할당을 해가지고 할당 때려서 네. 바로바로. 근데 그것도 현금을 들고 모여요. 어우, 뭐 멋있다. 니가타항이면 뭐 니가타항까지 쫙 모여서 들고 세관 있잖아요. 또 예. 공항 가봤잖아요. 예. 뭐 3,000달러인가요? 그러니까 일정 그 액수 이상이면 못 가져가요. 500만인가 그럴 거예요. 네. 하여튼 뭐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그렇죠. 돈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수해놓고 역시 네, 들어가서 아주 불법적인 쪽은 아주 얘네들이 최고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 빠찡코도 하고 예. 뭐 부동산 뭐 매춘집 술집 해서 돈을 이렇게 올리고 그게 이제 북한 만경봉호나 그렇죠. 여기서 예. 접선해서 가면 가져가고 김정일한테 쫙 가주는 거죠. 아주 아우 김정일 때는 그러니까 요즘 가만히 보면 김정일이 좀 불쌍해요. 아니 김정일이 뽑아 먹을 건 다 뽑아 먹어서 이제는 빨대를 꽂아도 나올 데가 없어요 이제 김정은 쫙쫙 빨아먹었죠. 아니 이렇게만 돈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렇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런 것도 있어. 공작선이 예. 일본 동해는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바로바로 네. 그냥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일정한 그 지점 접선 지점을 하면 그러니까 개별 또 이게 아까 이야기했죠. 예. 포섭한 기업인들한테 뽑아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 들고 네. 쭉 다 모이면 그걸 수집하면 공작선에 실어서 이제 가는 게 하나 있고 대박이다. 그다음에 은행 파산했잖아요. 예, 아까 그렇죠. 은행 잔고가 250억 달러라고 하는데 좋은 은행 파산이 일본에 미친 영향 경제 해서 크죠. 국고를 투입한 거 아니에요? 국가 자금을.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도 또 불법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또 합니까? 이게 불법의 천지죠. 기업인들이 예. 대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돈을 그렇죠. 빌리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대출을 예. 받으러 이제 은행에 오겠죠 보통. 그러면 2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예, 200만 원. 200만 원이 필요한데 네. 200만 원 이상을 빌려주겠다고 해요. 은행 측에서. 그러면 일부러 250만 원을 빌려줄게. 근데 이제 돈 빌리는 입장에서는 의리잖아요. 약자니까. 그렇죠. 그래. 그러면 내가 250만 원 빌려주면 50만 원은 기부해. 강제로? 네. 강제 기부네? 그렇죠. 근데 기부천사? 왜냐면 200만 원 대출을 받으려면 50만 원 기부하는 게 낫죠. 그걸 또 다 현금화 시켜놨다가 그쵸. 나중에 이제 네. 북한이 오면 네. 다 갖다 바치는. 네. 장난 아니에요. 대박이다. 그리고 뭐 도쿄 뭐 이런 중앙 그 지점에 가면 뭐 금고가 되게 큰 게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현금. 거기에 다 현금. 또 이런 걸 하려면 매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접대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 또 이 회계사들 그렇죠. 술 먹여주고 또 돈 엄청 썼대요. 아니 이렇게 하는데 안 망하고 백이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결정타를 돈은 이제 그랬다고 쳐요. 결정타를 날린 게 김정일입니다. 역시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결정타를 날렸습니까? 그러니까 2002년인가요? 그 예. 고이즈미 총리랑 회담해서 그렇죠. 분위기 좋았거든요. 분위기 좋았죠. 그때까지만 네. 딱 좋았는데. 네, 그러니까요. 배상금도 고이즈미가 주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둘이 나라 국교 정상화도 하고. 네. 근데 이제 김정일이 실수했죠. 너무 좋은 거지. 얘가 그냥 막 네. 그냥 막 이렇게 치켜 세워주니까 오바해가지고 그래 니네 납치자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데리고 있다. 거기서부터 이제 꼬이는 거죠. 그 뒤로 완전히 꼬였어요. 아니 그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심정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과 그렇죠. 이 사람 한 나라의 대표가 그 이야기를 확인해 주는 것과는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일 씨는 크게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납치를 많이 해서 그냥 그래 한 대여섯 명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네. 미스죠. 이 사람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미. 그리고 가족 그럼 한번 만나고 와라고 했는데 일본 정부에서 안 보내주고 나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완전히 되니까 총련이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죠. 그렇죠. 일본 사회에서 완전히 이제 바보가 네. 얘네들은 매장됐어요 거의. 네, 거짓말쟁이들이니까. 북한이 뽑아먹기만 했지 해준 게 지금 없죠. 뭘 해주나요 지금? 그러니까 청년 식구들도 이제 사실 네. 제1교포들도 이제 북한에 가서 살면 이제 제대로 대우받고 살 줄 알았더니 맨날 북한 당국에 의해서 차별만 당하고 차별받죠. 네, 째포째포하면서. 그래가지고 정치권 수용소 간 사람 되게 많아요. 청년 쪽에. 그렇죠. 뭐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많은 탈북자들도 그런 얘기 직접 그런 사람들도 네. 있고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버림받고 일본에서는 완전히 김정일 때문에 그렇죠. 궁지에 몰릴 대로 몰려 있고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얄미운 사람이 생각나네요. 노래. 김정일이 그렇게 하고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김정일은 그렇게 하고 떠나갔고 네. 우리 청년 제1교포들은 그런 상처를 받았고 상처 크게 받고 예. 정은이는 이제 아버지가 다 뽑아 먹어서 받을 것도 없고 좀 다들 좀 너무 슬픈 상황이 됐네요. 그러네요. 자, 한 줄 평으로 좀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네, 이번 주 한 줄 평. 김정은을 믿고 따라가면 이 모양 이 꼴. 아주 명언입니다. 아, 그렇죠. 우리 꼭 대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야심차게 밀고 있는 코너. 예, 베스트 앤 워스트. 기억하네요. 아우, 기억해야죠. 제가 지난주 했던 발음 그대로 하시네요. 아우, 아주 정확합니다. 제 발음이 좀 남다르죠. 네. 워스트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타이틀을 오늘은 좀 잘해야 됩니다. 예, 잘해 봅시다. 아시겠죠? 예. 자, 한 주간 주요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베스트 웬 워스트. 그럼 바로 제가 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확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뉴욕에서 유엔 3위원회에서 그렇죠. 중간 보고를 다 끝냈어요. 예. 거기에서 뭐 이제 커비 위원장이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탈북자들의 증언이 일관된다. 인권 침해가 있는 게 확실하다. 더 자세하게 알려면 이제 중국이나 북한을 가야 되는 건데 뭐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사실 방문을 바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 당국은 그래요. 이게 조사위원회가 탈북자 거기는 뭐 인간 쓰레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못 믿을 사람 말을 듣고 어떻게 이렇게 말하냐 하면서 방문 조사하겠다는 건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렇게 떳떳하면 문 열어주고 와서 그래 봐라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탈북자들 그 못 믿겠으면 자기가 보여주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정은이가 그런 걸 싫어해요. 자, 그러면 다음은 어떤 기사 준비했습니까? 아우 이번에 또 일을 하나 냈어요. 중국에서 국제 서커스 대회가 있었는데요. 네. 북한이 1등을 했습니다. 엄청나네요. 저도 봤는데 북한은 아이들까지도 보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리랑만 봐도 그 대단히 훈련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게 다 강제로 막 한다는데. 그렇죠.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아니 어찌됐건 이런 능력은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조선민족들이. 네. 지난주에 그 역도 그렇죠. 역도에서도 이 성과에 이어서 이것도 정말 고생한 거네요. 예,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고생을 했는데 돈벌이는 안 되죠. 한국 같았으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외국에서도 유명한 서커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월급이라도 많이 받지. 이 사람들은 밥이나 제대로 먹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깝습니다. 대우는 해줄 거예요. 예. 네. 자, 마지막이죠? 네. 정상회담 경험이 유일하게 없는 사람이 김정은 씨랍니다. 현직 정상 중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국제적인 외교 전문 매체에서는 로드맨은 만나면서 왜 정상들은 안 만나는지 의아하다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안 만나는 건지 못 만나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근데 나이가 어리니까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격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헌법적으로는 국가 최고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남이 가서 뭐 몽골 대통령도 만나기는 했는데
김정은이 가서 한번 만나면 모든 게 만천하에 드러날까봐 겁나서 안 만나는 건지. 그럴까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자기의 정말 부족함을. 자, 그러면 이번 주 베스트 어떤 걸 뽑을 수 있겠어요? 베스트랑 워스트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봤을 때는. 그래요? 베스트이자 워스트. 정상회담 한 번도 안 한 거. 이거 도대체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꾸 다른 정상들도 만나서 국가 간의 협력도 좀 그렇죠. 요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지금 뭐야 유럽 영국 갔죠. 예. 파리 갔다 동유럽 쪽으로 이제 넘어간다던데. 가서 지금 대단히 바쁩니다. 올해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중국, 미국 예. 여러 군데 갔다 왔어요. 동남아시아 국가 네. 인도네시아도 가고 갔다 뭐 오고 저번에는 베트남도 갔다 왔고. 또 경제적으로 성과도 많이 내는데. 그렇죠. 정은이는 뭐 가는 데가 물놀이장, 승마장, 뭐 곧- 스키장, 뭐 곧 이런 완성되는 데가 스키장. 있어서. 그다음에 데니스 로드만과 함께한 제트스키. 좋은 섬, 호와요트 60m 뭐 그런 거. 베스트 앤 워스트 다음 주에도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뭐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예.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11월 6일 날 그 인터넷 네이버 인터넷 한국 거기에 인터넷에 주요 화제가 되는 게 순위 올라요 10위까지. 예. 근데 1위를 차지한 게 지금 현재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 삭발이 올라왔습니다. 삭발 네. 머리를 다 밀었어요 여자가. 거기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현재 이석기가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가 돼서 구속됐죠. 네, 구속이 네. 됐고 그 당 해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걸 헌법 소원을 내서 그렇죠. 앞으로 6개월 안에 판결이 날 것 같아. 해체되냐 마냐. 그러니까 뭐 이거 대한민국을 좀 부정하고 전복하는 그렇죠. 이제 당이다고 하면서 이제 낸 건데 어떠셨어요, 준현 씨는? 저는 좀 네. 김재현 씨가 그랬잖아요. 네, 자기 목숨을 걸면서 투쟁을 하겠다. 계속 싸우겠다. 네. 근데 목숨 걸 때가 그렇게 없나? 이런데 그러게요. 목숨을 걸게? 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석기는 나이도 거의 50대고, 그렇죠, 50대고 이제 뭐 나머지 그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제 그런다 쳐도 김재현은 이제 30대 초반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은 사람이죠. 창창한데 어떻게 보면 후배잖아요. 그렇죠. 저희 네, 후배죠. 저희도 저희가 이제 뭐 그런 네, 활동을 했었고 예전에는.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자기 목숨 거는 게 북한 동포들을 억압하고 희생한 김정은한테 충성하는 건데 지금 현재 그렇죠. 이런 빨리 좀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좀 빨리 눈을 떠서 네. 진짜 목숨을 걸 대상은 김정은이 아니라 우리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그렇죠. 북한 인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개혁개방 뭐 이런 데 힘을 쏟아죠. 거기에는 정말 목숨 걸고 투쟁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요. 그런 삭발도 그걸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머리 네. 빨리 길러서 다시 한번 삭발하라고요? 그건 좀 가혹한 거 아닙니까? 자, 저희가 간만에 수근수근해서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이야기 정리를 하시죠. 준현 씨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수근수근은 여기까지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수근수근은 계속됩니다.